목차는 그 1부, 2부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구매 대행이 어떤 건지, 그리고 구매 대행을 하시는 게 우리의 또 미래에 대한 선택일 수 있다. 이런 주제로 1부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그 구매 대행 안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초보자도 하실 수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2부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도 중요한데, 질의응답이 저희 특강은 또 질의응답 맛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께서 이 질의응답도 어차피 이제 궁금하신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주제랑 꼭 맞닿는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대표님들이 원하시면은 계속해서 이제 밤을 새서라도 뭐 질문에 답변을 해 드릴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은 잘 적어 두셨다가 요 1부나 2부 진행하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에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2023년, 22년 초까지 이제 회사를 다녔었는데 그 회사를 한 10년쯤 다니고 나서 이제 저는 좀 모아놓은 자산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주식을 좀 했어요. 근데 주식을 하다가 22년에 많은 돈으로 이제 주식을 했었는데, 그거에 이제 그해 이제 여름쯤 거의 제가 가진 주식들이 한 마이너스 80% 이렇게 떨어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해보고, 이제 생계를 위해서 저는 그 배달대행이라는 것도 해봤어요. 근데 배달대행이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넘어지고 좀 이렇게 하면서 배달대행도 그만두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또 온라인 셀링을 이제 해보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나 이제 온라인 셀링 뭐 구매 대행 이런 거를 해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그런 온라인에서 판매를 해볼까라는 생각은 들 수 있지만, 뭐 지인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뭐 보통은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레드오션 아닌가? 근데 이거는 제가 시작을 하던 22년 그 9월쯤에도 주변에서 이미 그거 레드오션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제가 그때 유튜브를 많이 봤었어요. 유튜브를 많이 봤었는데, 그때 봤던 이제 채널 중에 아직도 큰 채널이죠. 투트랙님 채널에서도 그런 영상을 봤었어요. 투트랙님이 온라인 셀링을 시작하신 것도 그로부터 한 10년쯤 전인데, 그때도 이미 사람들이 그거 다 레드오션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거죠. 네, 계속 레드오션이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죠. 근데 막상 실행을 해보면 그게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제 남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았어요. 대표님들과 동일하게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한 10년 넘게 했는데 제가 했던 업무는 뭐 설계 업무니까 거의 뭐 온라인 쇼핑 아니면 마케팅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었죠. 근데 어떤 방식을 진행했길래 이런 성과가 나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라고 하면은 자, 우리 이제 타오바오라는 중국 사이트가 있어요. 요즘에 이제 알리 그리고 테무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익숙해서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타오바오라는 쇼핑몰이 있는데 그런 쇼핑몰에 올라와 있는 상품을 쿠팡에 저희가 충분한 마진을 두고 올려놓으면 판매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업, 구매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 있는 배송대행지라고 하죠. 배송대행지에서 주문을 하고 고객 주소로 바로 배송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재고를 둘 필요도 없고 창고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초기 리스크가 매우 적고 초보자 분들도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거겠죠. 구매 대행에 대해서 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타오바오라는 쇼핑몰에서 소싱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상품을 팔지를 정하는 거를 소싱이라고 해요. 소싱을 한 다음에 우리가 팔려고 정한 상품을 이제 국내 쇼핑몰에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고 등록을 하면은 이제 국내 고객이 우리가 올려놓은 상품을 보고 구매를 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구매를 해 주시면은 그때 우리는 타오바오에 주문을 넣고요. 그럼 타오바오에서 배송대행지, 중국 내에 있는 이제 배송대행지로 중국 내 배송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이제 사진들을 우리가 쭉 보고, 이거 고객님께 보내도 되겠다라고 판단하면은, 그러면 그때 이제 출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출고 요청을 하면은, 이제 그 배송대행지에서 거의 뭐 해운으로 이제 이동이 돼요. 해운으로 쭉 이동이 돼서 이제 인천항 아니면 평택항 이런 곳에서 통관 과정을 지내서 이제 고객님께 국내 배송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면 구매 대행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로 마진율이 높습니다. 자, 우리 이제 중국 위안화 가격으로 표시된 거예요. 298 위안인데 환율이 한 200원, 1 위안당 한 200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원가가 한 6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구매 대행을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 어려운 상품을 부담 없이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소파 베드, 리클라이너, 4인 식탁 세트, 벽난로 콘솔, 1인용 소파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머스트 클래스 수강생 분들이 정말 잘 파는 상품들이에요. 근데 이런 상품들을 그냥 팔려고 하면은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 상품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이 상품을 사입해서 파는 것도 어렵고요. 이런 사진에 보이는 이런 상품들이란 말이죠. 보통은 이런 상품을 팔아야 된다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작고 가볍고 가격이 싼 제품들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제품들도 당연히 팔 수 있어요. 팔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우리가 접근성이 좋은 상품들은 그만큼 공급하려는 사람들이 많고 공급하려는 공급자는 굉장히 많아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관여 상품을 또 같이 하면서 고관여 상품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관여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도전하지 않는 것들을 많이 도전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저것 도전을 해보면서 우리는 상품을 하나 올려서 하나만 팔려도 이득인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쿠팡하면 로켓 배송이 정말 장점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로켓 배송이 장점인 쿠팡에서 배송이 오래 걸리는 구매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배송일이 거의 20일 정도 된단 말이죠. 이런 배송이 오래 걸리는 상품이 팔리냐 하는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켓 배송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게 사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상품을 우리가 대량의 상품에 들여와 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그 우리가 아까 서랍장에서 보여드렸듯이 많은 디자인의 상품들을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켓이 좋은 거는 맞는데 로켓에서 그 많은 디자인, 그 많은 그 옵션들을 다 커버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우리만 구매된 판매자만 공급할 수 있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상품들을 공급함으로써 로켓 배송 판매자와 그냥 아예 결을 다르게 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또 이제 생각이 드실 수 있는 점이 알리랑 이제 테무가 있는데, 이거는 너무 알리랑 테무에서 그냥 사버리지. 이거를 굳이 그 마진율, 30%의 마진율을 그 구매 대행 업자한테 주고서 꼭 이렇게 거쳐서 사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알리랑 테무에서 직접 사는 것은 좀 심리적인 장벽이 있어요. 싼 거는 그냥 사볼 수 있어요. 이거 한번 사볼까? 몇천 원짜리 그냥 사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비싼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리나 테무에 대해서 신뢰도가 완전 바닥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10만 원, 20만 원, 몇십만 원, 아니면 100만 원이 넘는 상품을 알리나 테무에서 사는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알리나 테무 덕분에 이런 해외에서도 구매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인식이 생겼기 때문에 더 좋은 거고, 그래서 우리 알리나 테무에서는 싼 거 위주로 많이 사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비싼 상품을 많이 한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반품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네,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싼 제품이든 비싼 제품이든 반품률 자체는 또 비슷해요. 그러니까 100개의 상품을 팔면은 싼 상품이든 비싼 상품이든 한 5% 내외의 반품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 퍼센테이지 자체는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한 건 한 건이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죠. 근데 이 판매량이 많아지면은 어차피 환불 확률은 비슷하게 간다라는 거고, 그리고 저희 이제 채널에 최근에 이제 루미 님이 올려주신 영상이 있어요. 그 반품했을 때 이제 쿠팡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노하우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있다는 거죠. 그런 보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구매 대행이라는 거는 이제 엄청 이렇게 막상 들어보면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해외에 있는 상품들을 우리 쇼핑몰에 올려놓고 그냥 판매가 되면은 그때 해외에서 구매를 해서 보낸다. 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 너무 그냥 쉬운데 진입 장벽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그리고 경쟁도 심한 거 아니냐?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다른 데서 배워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거, 다른 데서 배운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타오바오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쇼핑몰에 등록하고 그거를 판매하는 그 방식 자체에 진입장벽은 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크게 보는 거 말고 그 안에 또 수많은 디테일이 있다는 거죠. 디테일이 있고 수많은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 수많은 실행 그리고 시행착오 이거를 겪으면서 나아가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실행을 꾸준히 한다는 그거 자체가 이제 우리의 진입장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쟁이 심하지 않습니다. 경찰서 가고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지재권 이슈라든가 이런 것 때문인데, 뭐 제가 뭐 많은 방식이 있어요. 많은 판매 방식이 있는데 제가 하는 방식은 이런 지재권 때문에 문제가 된 케이스는 그냥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경쟁이 치열하고 하면은 이렇게 매출이 나기가 힘들겠죠. 특히나 초보자 분들은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이제 주말 오기면은, 들으신 지 이제 한 6개월, 반년 정도 되신 분이거든요. 근데 들으신 지 한 3개월 차에 퇴사를 하셨어요. 원래는 부업으로 진행을 하셨고, 그리고 원래는 거의 초보였어요. 초보인데 부업으로 해서 이제 바로 월 매출 1억을 넘기면서 1,300만 원이 아니고 1억 3백만 원이에요. 1억 3백만 원. 예, 그 정도 돼요. 그래서 순수익 2천만 원 정도 달성하시면서 바로 퇴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으신 지 얼마 안 돼서 일매출 200도 찍으셨다고 우리 카페에 남기신 글입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월 매출이 한 1억 정도 하셨어요. 월 매출 1억 정도 하셨는데 듣고 나서 거의 바로 월 매출 2억 이상으로 점프하셨어요. 거의 2배 점프하셨고
그리고 이제 6월 30일은 월 매출 3억으로 마감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그 다음 글에 보면은 7월에는 월 매출 4억 달성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8월, 9월 매출은 둘 다 5억을 넘으셨어요. 이렇게 저한테 배우시고, 그리고 나서 1억을 하실 때까지 진행하신 기간이 거의 한 1년 반 정도 되셨을 때 1억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5억까지 가는데 지금 한 반년 정도밖에 안 걸렸다는 거죠. 이렇게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50대 부업으로 하시는 대표님인데 지금 들으신 지 한 3개월쯤 지났을 때 월 순수익 한 1,000만 원 정도 이제 발생하셨고 아들분에게도 강의를 추천하셔서 아들분도 지금 강의 듣고 매출을 어느 정도 내고 계세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정확한 디테일한 방법이 정말 중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게, 자, 이렇게 좋은 성과를, 그리고 빠르게 달성하신 대표님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빠르게 달성하신 대표님들은 뭔가 그 공통된 특징이 있을 텐데, 그 특징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결단을 빠르게 낸다는 거예요. 이 결단이라는 거는 뭐냐? 그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아니면은 무엇을 진행할지 우리가 실행을 하기 전에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수많은 고민을 하실 거예요. 고민을 하시는 경험은 정말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가지 놓치는 점이 있어요. 어떤 걸 놓치느냐? 우리가 그 고민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정말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더 효율적이기 위해서 그렇게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고민을 하는 시간도 우리가 소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인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 고민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실행의 시간은 짧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만큼 비효율적으로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고민을 빠르게 끝내고, 그냥 바로 진행을 하는 결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참, 그 다음으로 정확한 목표 설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목표가 뭐냐고 많이 말씀을 드려볼 때, 목표는 보통 저 그냥 부자 되고 싶어요. 아니면 뭐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그냥 벌고 싶어요. 라고 이런 단지 뭐 맹목적인 아니면 막연한 그런 목표를 잡으세요. 근데 정확하게 목표를 잡으셔야 돼요. 뭐 100일 안에 월 매출 1,000만 원, 이거는 제 목표였어요. 그리고 이 목표에 대해서 뭐 1,000만 원 버는 거나 100일 안에 월 매출 1,000만 원이나 동일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이것도 막연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여기에 월 매출 1,000만 원이라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어떤 거였냐? 월 매출 1,000만 원 정도면은 이제 순수익으로 한 200에서 30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때 구매 대행을 시작할 당시에 그 상황은, 제가 아까 퇴사를 하고 나서 한 반년 이상 지난 상태였어요. 그리고 주식으로 자산의 한 80%는 날린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생계를 위해서 하던 배달 대행에서 이제 한번 자빠지면서 이 배달 대행도 좀 오래 하기는 힘들겠다라고 생각이 들던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냐? 아, 이거 회사 그냥 다시 돌아가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회사에 돌아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어쨌든, 그, 이 월 매출 1,000만 원, 순수익으로 200에서 300 정도를 벌 수 있다라고 보면은, 그러면은 그 정말 다니기 싫은 그 회사에 다시는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 라는 그 확실한 보상이 있던 거예요. 이 목표에 대한 확실한 보상이 있어야지
그래야 대표님들께서 이 실행을 하실 때 이 목표와 보상을 보고 그냥 달려가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단절이에요, 단절. 그래서 이 단절이라고 하면은 일단 여러 유튜브 채널 또는 아니면은 이런 단톡방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은 정보의 홍수죠. 정보가 그야말로 너무나 넘쳐나요. 그래서 이런 단톡방이나 유튜브 이런 것들은 일단은 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방식으로 무언가 진행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그냥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왜냐면은 지금은 그 들리는 정보에 다 정신이 팔려서 그거를 하다가 정작 중요한 거를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업무를 보실 때는 뭐 카톡도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냥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단절을 해서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될 거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리고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몰입이에요. 완전 내가 해야 할 거를 정했다 하면은 완전 몰입해가지고 그것만 보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그거에 대해서만 계속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완전히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생각보다 이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실행을 쭉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이 뭔가 정했고 그거에 대해서 몰입을 하셨다면은 3개월, 진짜 최소 3개월은 실행을 쭉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5가지를 생각하셔서 이제 결단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 목표 설정을 정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외부 잡음에 대해서 단절을 하시고 내가 진행하는 방식에 몰입해서 실행을 하신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매출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이제 끝까지 책임을 져드린다.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자, 이런 AS로 특강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제 연락을 하셔서 뭐 자식에게 뭔가 어, 구리사에게 나중에 찾아가라 뭐 이런 얘기도 하셨다 뭐 하더라고요. 이렇게 꼭 한 분 한 분 성공하게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1억을 넘겨서 인터뷰 찍으신 정주세훈님이시고요. 자, 그래서 이런 성과, 그리고 이런 케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 하면은, 자, 저희는 거의 그냥 수강 시간이 수강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알려드리는 내용도 중요한데, 이렇게 15일 동안 하루에 뭐 강의, 이제 케어, 이제 1대1 컨설팅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보조 강사님들이 옆에서 질의응답도 해드리고, 이런 시간들이 다 합치면 뭐 100시간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5주 강의,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런 많은 양을 습득하시고 제대로 실행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진짜 이거를 완전히 습득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케어를 해드리고 있고, 이거는 거의 주말반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말반은 하루 이제 강의 시간이 훨씬 길고, 그리고 총 8일에 걸쳐서 밀도 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기들과 함께 하면서 저희는 한 10명에서 15명 정도로 한 기수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기들과 거의 이 강의실에서 계속 옆에서 붙어 있으면서 동료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동료가 되면서 함께 실행을 하면은 지금도 계속 분들끼리 당연히 연락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고매출을 발생하고 있는 4명의 강사진들이 있다는 게 성과가 또 가능한 이유입니다. 구리삽이고요. 이제 머스트 클래스 1기, 그러니까 작년 초죠. 작년 초부터 이제 제가 계속 대표 강사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이 머스트 클래스에서 알려드리는 대량 수동에 대해서 제가 고안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 반장님이고요. 이기 반장님은 작년 초 2월에 들으셨죠. 그래서 이 2기 수강생이고 50대이고 이제 사회 경력은 되게 많으세요. 한 23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셨는데 근데 온라인 셀링은 완전 처음이었죠. 근데 이렇게 생초보임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성과를 바로 내셔가지고 요즘에는 한 월 1억 5천 정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머스트 클래스 9기부터 보조강사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자, 개미형님이죠. 월 3억 정도 하고 계시는 우리 개미형님이고 원래는 그 매출로 1등 수강생이었어요. 근데 우리 대표님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자마들님이 추월을 했죠. 그래도 어쨌든 지금 개미형님도 그 자리에서 계속 꾸준히 매출을 내고 계십니다. 우리 민매님 친절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5기 수강생이시고 이분은 이제 웹디자이너 출신으로 디자인 위주의 강의를 정말 열심히 진행하고 계십니다. 자, 기수결 단톡방은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이렇게 모든 기수의 단톡방이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대1 컨설팅, 이거는 이제 그 수강 중인데 수강 후에도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1대1로 컨설팅을 받고 저번 주에도 3분 정도 오셨어요. 그렇게 컨설팅을 받고 이렇게 하루 성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수강생 분들에게 들었던 정말 좋은 칭찬 중에 2가지를 한번 적어왔는데 정말 선택한 거에 대해서 0.1%도 후회 없었다. 그리고 정말 한 달 동안 밀도 높은 한 달을 보내셨다. 이런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인생을 바꾸는데 필요했던 거는 이제 결단이었고요. 우리 대표님들이 꼭 온라인 셀링, 그 중에서도 구매 대행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선택이 있다. 그리고 그 선택 중에 어떤 것이든 결단을 내려서 좀 진행을 한 번쯤 해보시면은 인생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소싱이 안 겹치는지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키워드 자체는 겹칠 수 있어요. 키워드 자체는 많이 겹치기도 하죠. 근데 키워드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할 수 있는 키워드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키워드 겹치는 것도 힘들고 그 안에서 동일한 상품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확률이 생각보다 엄청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겹친다 해도 이게 우리가 상품이 뭐 이 파일을 나눠 놓는 건데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전기톱 중에 A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할게요. 근데 이거를 이제 판매자랑 자가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판매자가 그 쿠팡 전기톱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뭐 한 5%, 뭐 5% 매출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제 쿠팡 전기톱에서 5%의 매출을 자기가 파이를 먹고 있었겠죠. 근데 구매자들은 이 A라는 제품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A라는 제품이 사고 싶어서 딱 들어온 거는 아닐 거잖아요. 우리는 전기톱을 사고 싶어서 쿠팡을 검색해서 이걸 보다 보니까 이런 A라는 제품이 있었고, 그래서 A라는 제품을 사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 판매자가 이 A라는 전기톱에 또 들어왔다고 볼게요. 그러면 이 A라는 제품의 그 쿠팡에서 전기톱에서 판매되는 매출의 비율은 5%로 고정되는 게 아니라 파이가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 파이를 어떻게 나눠 먹을지는 몰라요. 파이가 왜 늘어나느냐? 그거는 가 판매자도 이 전기톱 A라는 전기톱의 파일을 노출을 늘리기 위해서 광고도 하고 이것저것 마케팅을 할 거고 판매자도 그런 거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전기톱이라는 큰 매출 안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커진 거를 나눠 먹을 거고 그러면은 이게 겹친다 해서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진행을 하면서 한 이제 그 우리 25년 5월에 머클 컨퍼런스라는 거를 했어요. 이 머클 컨퍼런스에는 이제 이때까지 들으신 수강생의 약 50% 정도 참여하셨거든요. 이때까지 들은 수강생의. 그래서 이 분들의 매출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매출을 한번 조사해 본 결과, 이제 수강 전, 이제 월 매출 평균은 한 1300 정도였어요. 근데 수강 후 월 매출, 최고 월 매출 평균이 한 850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균치를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안 되시는 분도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최소한 월 매출 2천, 3천, 한 3천 정도는 하세요. 그게 근데 또 기간도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그 기간, 짧게만 따지면은 너무 매출이 잘 나오는 건 쉽지 않죠. 근데 실행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매출이 쌓이는 구조거든요. 자, 수업을 듣고, 예,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 1억을, 월 매출 1억 넘는 분들이 전체 수강생의 한 20% 이상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안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죠. 저희가 한번 뭐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보면은 그래도 좀 구매대행이라는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전체 수강생 중에 한 반에서 뭐 6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러면은 포기한 분들이 또 한 40% 정도는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40% 분들이 포기를 하실 때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어 너무 열심히 하셔서 금방 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 우리가 이 에너지를 에너지가 무한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상품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시간을 쏟고 열정을 쏟는데, 근데 매출이 금방 안 나오면은 실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이제, 참, 우리가 한 4달 정도 수강을 하시고 플러스 3개월에서 4달 정도 진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걸 상품을 어떤 분은 20개, 그리고 2달째 20개 이렇게 만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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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이렇게 만든 분이 있다라고 치면은 이렇게 초반에 모든 나는 40개 정도 만들 에너지인데 이거를 초반에 다 써버리시면은 이렇게 뒤에 아예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차라리 그거를 나눠서 만드시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게 레벨이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첫 달은 레벨 1, 두 번째 달은 레벨 2, 레벨 3, 레벨 4예요. 그러면은 뒤에 만든 게 훨씬 잘 될 확률이 높은데 처음에 너무 초반에
너무 열심히 하셔서 금방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당연히 이런 뭔가 그 CS나 이런 거가 전혀 적성에 안 맞는 분들도 당연히 있어요. 그러면은 CS나 이런 거를 반품받고 CS 처리하고 이런 거를 겪다가 이게 구매 대행은 나랑 도저히 안 맞네 하면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반자동도 알려드려요. 반자동도 알려드리는 이유는 자, 우리가 배우는 게 키워드에서부터 소싱을 해서 수동 상품화 하는 거를 이제 주 내용이 요거고요. 근데 키워드에서부터 바로 소싱을 하는 거 말고 보조 내용으로 반자동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소싱 후 수동 상품화를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키워드로만 그냥 소싱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우리 경험에 빗대어 좀 키워드로 소싱을 하기 때문에 좀 제한된 이제 거밖에 할 수밖에 없는데 반자동을 하시고 반자동 데이터를 이용해서 해 보시면은 우리 그 소싱하는 뭐 넓이 그리고 깊이가 훨씬 넓어지고 깊어져요. 그리고 이런 것도 팔려?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자동 데이터를 이용해서 요거를 수동 상품화하기 위해서 반자동도 이제 강의 마지막 주차쯤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수동으로 네, 데이터 소싱을 해서 그 상품 이제 상세 페이지는 이제 자체 제작하는 부분이랑 우리가 번역 의뢰를 맡기는 부분이 있는데 자체 제작하는 부분은 되게 엄청 타이트하게 콤팩트한 내용만 딱 만들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제 광고를 돌리는데 광고가 정말 중요해요. 광고를 정말 콤팩트하게 빠르게 테스트하고 바로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광고 알려드리고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컨설팅 해드리고 이런 시간만 거의 10시간 정도 우리 강의 시간에 포함되고 있을 정도로 광고를 정말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수동 광고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따가 이 광고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2부에 또 광고에 대해서도 좀 설명드릴 예정이에요. 대표님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이어서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 이따가 또 말씀해 주시면은 이따가 한 번에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2부. 우리 이제 제가 진행하는 대량 수동이라는 거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다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 그 고매출 달성 및 유지 비법에 대해서 우리 초보 분들이 그 간단하게 좀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좀 놓치시는 게 있어가지고 네, 좀 그런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이어서 또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우선 구매된 판매 방식에 대해서 좀 이제 방법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중국 구매대행 이제 업로드 방식으로 이제 나눠져요. 업로드 방식으로 나눠지는데 그 업로드 방식에서 이제 대량 등록 방식이 있고 분자동 등록 방식이 있고 수동 등록 방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대량 등록이라고 하면은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루에 10,000개 단위로 막 이렇게 긁어와서 이렇게 거의 뭐 수정을 거의 거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제 올리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이제 반자동 등록이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좀 하루에 등록하는 개수가 좀 많아졌어요. 예전에 저 시작할 때만 해도 하루에 100개, 200개 정도였는데, 업로드하는 게 업계 평균이었는데, 근데 이제 좀 요즘에는 소싱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소싱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소싱하시고, 이거를 이제 하루에 잘하시는 분들은 4, 500개 정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그 말씀드린 대량 방식에 비하면은 훨씬 적은 양을 올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조금 터치업을 해주고 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대량과 반자동은 골칫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골칫거리냐면은 일단 지재권 이슈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중국 사이트에 있는 상품명에는 이런 지재권 이슈랑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문제될 수 있는데 그냥 올리거든요. 그런 브랜드명이랑 이런 것들을.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우리나라 쇼핑몰에 올리면은 그런 게 조금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재권 이슈, 그러니까 하루에 올리는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다 우리가 좀 필터링 할 수가 없어요. 필터링 할 수가 없어서 이런 지재권 이슈가 좀 생기고, 그리고 쇼핑몰에서 이제 업로드하는 상품의 수량을 좀 제한을 걸어요. 그래서 이런 업로드 제한 이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팔렸는데 이게 너무 다양한 상품들이 그냥 상품을 쫙 넓게 쫙 그물을 던져놓고 이제 팔려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런 걸 올렸었나? 이런 것도 팔리고 그래서 제가 뭔가 정확히 노리고 이거를 소싱해서 이제 상품을 등록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일단 팔리긴 팔리고 매출도 나는데 이게 정확히 왜 팔리는지도 모르겠고, 이 다양한 상품들이 팔리는데 이 중에서 어떤 거를 조금 그러니까 우리는 매출을 증대화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그리고 광고 이런 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 많은 종류의 상품들 중에서 좀 괜찮은 상품을 정해서 그거를 광고를 돌려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 그와 반대로 이제 수동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상품을 정말 가공을 정말 열심히 해서 이제 광고 마케팅까지 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수동이라는 것은 너무 하나의 상품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들고요. 하지만 이렇게 수동 상품화를 하게 되면은 어쨌든 나만의 상품으로 만들어서 차별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상품들 중에서도 내가 노리는 상품들, 내가 소싱을 직접 한 상품들 중에서 잘 팔리는 게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과 데이터를 다음에 또 이용하기가 정말 좋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단점이라고 하면은 광고, 마케팅 요소, 그리고 이런 비용,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이제 인풋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그 상품을 만들어내는 단계부터 고민이 너무 많은 거죠. 왜냐면은 이제 한 번 잘해서 정말 잘 터지면은 정말 좋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게 거기에 하나의 상품에 나의 자원의 상당 부분을 쏟아야 되니까 그게 정말 고민이 된다는 거죠. 고민 요소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상품을 올리기도 전에 막 쉽게 그냥 아예, 그러니까 배우기는 다 배웠는데 딱 시도를 하려고 하면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막상 시장에 이거를 내보내 보려고 하니까 이거 자체가 너무 두려워서 아예 시장에 내보내 보는 그거 자체를 못 한다는 거죠. 구매대행은 그러면 대량 분자동 지재권 이슈가 있다고 하네. 수동은 하나당 들어가는 게 너무 많다고 하네. 그러면은 초보는 결국 못 하는 거냐? 해서 제가 이제
좀 고안내는 방식이 이제 대량 수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대량 수동을 좀 이렇게 진행을 해 보면은 그 우리가 상품을 좀 많이 올려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아까 그 이기 반장님 설명드렸죠. 초보분도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많이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분도 완전히 초보였어요. 뭐 클 들을 때는 초보는 아니었지만 제가 예전에 컨설팅을 이제 이벤트로 무료로 이렇게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완전 초보에서 만나서 그때 완전 초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진행을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수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대량 수동이라고 하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뭐 반자동 대량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 대량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거예요. 그 이제 수동 상품을 많이 만드니까 대량 수동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의 수동 방식에 들어가는 인풋, 우리 시간, 노력 아니면은 돈 이런 것들을 정말 컴팩트하게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량 수동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덜어내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할지, 어떤 거에 내 에너지를 집중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내 에너지를 아예 투입도 안 하겠다. 그렇게 어떤 거에 에너지를 집중하고 어떤 거는 그냥 아예 신경을 안 쓸지, 그거를 정하고 신경을 안 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과감하게 포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인풋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만 살리고 필요 없는 부분은 줄여낸 것을 이제 대량 수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그 줄이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냐,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려볼게요. 자, 대량 수동 어떤 게 다르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이 상세 페이지 부분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힘이 굉장히 적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뭐 쿠팡이라든가 아니면 쇼핑몰 등에서 우리가 무슨 침대 이런 상세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너무 잘 되어 있고 엄청나게 이쁜 이런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세 페이지를 제작할 때 이렇게 힘을 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임팩트하게 어떤 부분만 진행하셔라 라고 딱 정해드리고 그거에 맞는 틀을 만들도록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거에 맞는 틀을 만드셔서 우리는 상품 하나에 들어가는 시간이 3시간 이내에 끝내도록. 물론 완전 처음에는 이거보다 시간이 훨씬 많이 들겠죠. 처음 해보시고 틀도 완성이 안 됐으니까요. 근데 틀이 완성이 되면은 그 틀에 그냥 끼워 넣기만 하도록 말씀드리고 있고 그렇게 알려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세요,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인터뷰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실제 뭐 상세 페이지 제작에 나중에는 1시간도 안 걸리세요. 그래서 3시간 이내로 그냥 딱 찍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량 수동 어떤 게 또 다르냐? 자, 광고비를 투입하는 게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테스트라 하면은 상품을 시장에 내보내 보고 이 시장에서 반응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시장에서 반응을 볼 때 그 상품이 그 어느 정도 반응을 빠르게 캐치하기 위해서 처음 테스트 기간에 광고를 돌려봐야 되는데 이게 정말 임팩트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많은 상품들을 테스트할 수 있고 그렇게 광고비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그렇고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이 억대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광고비 지출액이 전체 매출의 5%
정도 내외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테스트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상품을 만들면 테스트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매출액이 커지고, 커지면 커질수록 더 효율적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테스트하는 부분도 우리가 광고비로 잡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차지하는 크기가 매출이 많으면은 그 크기는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상품들을 이제 테스트하고 이런 게 어느 정도 매출이 늘어나면은 그 부담이 확 줄어든다. 그래서 나중에는 전체 매출의 5% 내외까지 달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광고비 아예 안 쓰고는 팔리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노출 자체가 안 되거든요. 나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반에는 광고 태워서 이렇게 진행하다가 내가 매출을 더 많이 내기에 자본이 부족해 라고 하면은 나중에는 끄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미 광고를 통해서 초반에 노출 점수를 먹었고 그 점수가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초반에는 그게 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 광고를 돌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근데 이 광고를 컴팩트하게 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광고비를 적게 써가지고 로아스 2700% 달성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광고에 있어서는 정말 자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광고만으로 정말 만족하는 분의 후기도 있을 정도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은 또 대량 수동에서는 또 어떤 게 차이가 나느냐? 자, 소싱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소싱도 우리는 정해드려요. 어떤 영역을 어떤 시간 안에 진행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서 진행을 하실 수 있도록 계속 트레이닝을 시켜드리고 그 시간에 맞춰서 상품을 찍어내는 걸 계속 연습을 하신단 말이죠. 참, 그래서 이제 우리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세 페이지 제작하는 시간 아니면 광고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을 컴팩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소싱에 고민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소싱을 그런 인풋이 많으면은 소싱 하나 할 때 너무 많은 고민을 할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고민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선수는 아니죠. 우리가 정해드린 시간도 있고 그 시간 안에서 계속 소싱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초보분들은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냥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다는데, 그냥 우리가 이걸 직접 해야 되냐, 고민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그냥 프로그램이 찍어주는 그런 소싱은 어쨌든 그 안에 로직이 있는 거고, 우리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그냥 그 소싱 방법, 그거는 너도 나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너도 나도 다 한다는 거는 거기에 도전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그 방법으로 진행하는 개수 이런 게 많아지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거기서 찍어주는 시장은 어차피 한계가 있을 텐데 이 한계된데 공급자만 엄청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로직이 계속 업데이트 될 거냐? 로직이 업데이트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안 되면 어떡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스스로 진짜 우리가 소싱을 실제로 진행을 하고 소싱을 진행해서 그 데이터를 우리의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점점 더 이제 수강생 분들 그리고 직접적인 능력이 늘어나는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데이터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경험, 그리고 내 자신의 능력, 이거를 키우는 방법, 이거를 키우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실전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진짜 소싱을 진행하고 소싱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제 매출이 잘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부자 마들렌님이 이제 7월 달에 4억을 넘기셨고 8월, 9월
8월, 9월 다 5억을 넘기셨어요. 정말 제대로 적용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렇게 고매출이 아직도 계속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고매출이 가능하고 성장을 계속 하실 수 있다는 것은 이렇게 제대로 된 방법으로 소싱을 빠르게 여러 상품을 진행해서라는 거죠. 이 부자마들님만 있는 건 아니에요. 6기에 진행하셨던 분, 아니면 2기에 진행하셨던 분, 아니면 또 15기에 진행하셨던 분,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운만 좋아서 극소수만 가능한 거다라고 하면은 뭐 제 수강생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기수에 10명에서 15명 정도의 그러면은 그 수강생들이 지금 제가 한 300명 초반이거든요. 진행하신 분들이. 그 300분 정도에서 제 유튜브에 나와서 인터뷰 찍고 이제 나 월 매출 5천, 1억 이상, 2억 이상 찍었다라고 하신 분들이 40분이 넘는단 말이죠. 그러면 인터뷰 찍으신 분들만 잘 된 건 아니잖아요. 이분들 빼고도 잘 된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아까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올해 상반기에 이렇게 열심히 실행하신 대표님들 한 110분 정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한 230분 정도 들었을 때,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이렇게 모였고, 이렇게 모인 결과 평균 매출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수강 전 평균 월 매출이 1,300 정도에서 수강 후 최고 평균 매출의 평균이 8,500 정도. 그리고 수강 후 최근 1개월 매출의 평균은 한 7천 정도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초보분들이 우리 많이 놓치시는, 이거는 근데 초보분들만 놓치시는 건 아니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 초보분들, 그리고 많이 안 하시는 부분이 가격을 완전히 그냥 픽스 시켜 버리세요. 픽스. 그러니까 한번 가격을 정해 놓으면은 더 이상 가격을 추가로 업데이트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약간 도시계단 같은 게 있어요. 가격 변경을 막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노출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가격 변경을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노출에 영향이 있는지 없다고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영향이 정말 미미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가격 변경을 할 때 하루에 한 번씩 가격 변경을 하는 상품들도 있어요. 그거를 결국에는 그 상품 그 판매 수량 그리고 우리가 보는 마진 그거의 최대화를 깨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가격 변경을 하라는 것이 마진율을 계속 올리라는 얘기냐, 마진율을 최대화하는 게 답이라는 것이냐, 라면은, 아니요, 그거는 아니에요. 마진율을 그냥 계속 높이기만 하면은 실제 수익은 낮아져요. 자, 이 데이터는 지금 우리 실제 수강생 데이터예요. 수강생 한 분의 데이터인데 그분이 이제 잘 팔린 상품부터 해서 쫙 정리를 한 거고 그리고 이분의 지금 마진율이에요. 마진율인데 이분의 마진율은 지금 잘 팔린 상품들만 쭉 봤는데 거의 40%가 넘죠. 50% 넘는 것도 많이 보이고요. 근데 이분의 고민은 무엇이었냐? 이분의 고민은 상품이 더 이상 안 팔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안 팔려서 고민이 돼서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월 매출 5천 이상 하고 계셨고요. 근데 제가 이 가격, 이 마진율을 보면서 놀랐어요. 놀란 게 우리는 목표 마진을 30% 정도로 잡거든요. 30%로 잡는다는 게 모든 상품을 그냥 일괄적으로 30%로 팔아라 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높은 30%보다 높은데도 잘 팔리는 상품은 당연히 높이 팔아야 되는 거고 30%보다 낮은데 안 팔리면은 더 낮춰서라도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평균적으로 30% 이상의 마진율을 가져간다. 그게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근데 이분은 지금 마진율이 30%가 그냥 다 넘죠. 다 넘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조언을 드린 게, 그러니까 잘 팔리니까 이분은 계속 마진율을 올린 거였거든요.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안 팔리게 될 수도 있어요. 안 팔리게 되는 건 다른 시장의 상황이라든가 변수가 정말 많다는 거죠. 그럼 이런 변수를 고려해서 다시 가격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원하는 건 그냥 가격만 높여서 마진율 자체, 한 건 한 건의 마진율 자체가 높은 것만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판매 수량도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낮췄는데 판매 수량은 많이 늘면은 매출이 더 많이 늘고 이게 결국에는 수익은 그 자체가 많이 늘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시로 보여드리면은, 자, 이렇게 가격을 쭉 낮추면은 판매량이 증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 우리가 버는 돈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일정 판매 수량 이상이 되면은 총 벌어지는 수익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결국에는 수익과 마진액의 곱이 높은 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50% 마진으로 20개를 팔았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뭐 매출이 200만 원이고 순수익이 100만 원이라고 볼게요. 근데 이거를 10% 마진을 낮췄어요. 40% 마진으로 낮췄더니 50개가 판매가 됐다 볼게요. 그러면 매출도 훨씬 늘고 순수익 자체도 훨씬 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되냐?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초반에 테스트 기간을 거친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초반에 테스트 기간에 만약에 잘 안 팔린다라고 하면은 30%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마진율을 확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냥 낮추고, 그러면 낮추면은 나는 뭐 먹고 사냐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안 팔리면은 뭘 먹고 사냐 이거죠. 그러니까 일단 판매가 돼야 되고, 그리고 판매가 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마진율을 높일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일어나냐,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 화살표 하나하나가 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한 빨간색 사람은 우리 상품이 노출된 거를 보고 이 게이지가 이만큼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 상품을 클릭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에는 클릭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란색이라는 사람은 클릭을 했다는 거예요. 초록색이라는 사람도 클릭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느꼈을 때 노란색과 초록색의 사람의 차이는 없어요. 이 두 명 다 유입만 한 거고 전화는 안 했으니까요. 그리고 파란색까지 가야지만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전환까지. 근데 이렇게 판단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런 초록색인 사람이 엄청 많았다고 볼게요. 엄청 많아서 여기에 이렇게 막 군집을 이룰 정도로 엄청 많았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가격을 낮춤으로써 이 전환 라인을 왼쪽으로 이동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이 사람이 쉽게 구매를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고, 그러면 이게 매출의 극대화, 엄청난 매출의 증가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모두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가격을 낮췄는데, 그럼 낮춘 상태로 계속 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격을 조금씩 올리는 거예요. 이건 뭐 20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올린 걸로 표현했는데,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1,000원, 2,000원, 아니 5,000원, 요 정도만 올려도 돼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올린다는 거예요. 조금씩 올려주면은, 근데 올렸는데 판매 수량은 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겐 무조건 이득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득인 상황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제가 강의 때도 많이 말씀드려요. 근데 이 마진율 낮추는 거를 너무 두려워한다는 거죠. 이렇게 마진율을 낮추면은 무조건 손해본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판매가 일어나서
그 판매에서 계속 선순환이거든요. 판매가 일어나면 노출이 더 잘 되고, 노출이 더 잘 되면 광고가 더 잘 돌고, 그러면은 계속 판매 수량이 늘어나고, 가격을 다시 올려도 예전의 판매 수량만큼은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는 9월 21일 바로 불과 며칠 전이에요. 19기에서 이제 요 채팅을 치신 분은 19기 부분은 아니고 이제 이전 18기 분인데 한 기수 이제 더 들으시면서 연장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말씀하셨어요. 이제 저 터졌던 거, 이제 상품 매출이 터졌던 걸 말씀하는 거죠. 마진을 이렇게 내리고 팔리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내리기 전에는 한 건도 판매가 안 됐어요. 한 건도 판매가 안 됐는데 점점 계속 팔려서 마진 37%까지 올렸어요. 라고 채팅 치신 거를 제가 캡처한 거예요. 이게 마진율을 처음에 낮추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지금 37%라고 했잖아요. 이분이 뭐 지금 판매한 요 상품 하나로만 3천만 원 넘게 월 매출 기준이에요. 왜냐면 한 달 전부터 팔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3천만 원 넘게 매출 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은 이렇게 좀 올리다가 판매 수량은 유지되는데, 근데 조금 더 올렸는데 판매 수량이 확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러면 다시 원복하면 그만이에요. 그냥 원복하면은 다시 판매 수량 다시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판매가 잘 돼? 그러면은 더 올려. 이래도 사? 그럼 더 올려, 더 올려, 더 올려. 그러다가 안 사는 순간이 생겨. 그러면은, 내가 잘못했어. 이제 판매 가격 낮출게. 이런 식으로, 정말 우리 판매, 마진액 곱하기 판매 수량의 맥시멈이 되는 그 가격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근데 공식은 없어요. 실제로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가격 변경하는 거 정말 중요하니까 지금 뭔가 판매를 하고 계시다면은 당장 적용해 보세요. 이거 정말 잘 통하는 정말 핵심적이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제 내용은 이제 제가 광고를 정말 열심히 알려드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것저것 해서 막 10시간 정도 알려드리는데, 근데 저한테 배운 액션 플랜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대로 광고를 진행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제 초보자분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이제 상품을 몇 개 만들어 보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상품 만든 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광고를 과감하게 끄지 못하세요. 광고를 끄면은, 이거 광고 끄면은 매출 기회 날리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걱정에 광고를 그냥 계속 돌린다는 거죠. 근데 광고를 안, 광고를 과감하게 안 끄면은 이제 손실이 그냥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광고를 과감하게 끄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결국에 광고 포비아, 그러니까 광고 공포증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광고 돌리는 거 무서워.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한 1,000원 테스트하고, 이거 안 팔리네. 광고 끄고. 2,000원 테스트하고 광고 끄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광고를 진행을 하시면은 광고를 정말 어느 정도 선을 딱 정해놓고 그 선에서 정말 명확하게 그냥 더 이상 돌아보지 않고 광고를 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완전 여기 지금 듣는 분들 중에서는 초보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쿠팡의 광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그 쿠팡에서 상품이 노출하는 영역, 이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면은 세 가지로 나눠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 노출되는 영역, 그리고 광고 노출 중에 검색 영역, 그리고 광고 노출 중에 비검색 영역,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자연 노출 영역은 뭐냐 하면은 여기 어떤 우리가 서랍장이라고 검색을 했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서랍장이라고 검색을 했으면은 여기 1, 2, 3 이렇게 순이거든요. 요게 이제 이 부분이
자연적으로 노출되는 자연 노출 영역인 거예요. 그러면 이 초록색 부분은 광고 부분 중에서도 검색 영역인데 광고 노출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 흐릿하게 AD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부분이 검색 영역인 거예요. 검색 영역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서랍장이라고 검색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뜬 거예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랍장이라는 키워드를 우리 광고 캠페인에 그 키워드로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서랍장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여기 광고 검색 영역에 노출시켜 줄 수 있는 확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만약에 서랍장이라고 그 검색어를 설정을 안 해놓으면은 여기에 그냥 백날 첫날 광고 돌려도 서랍장의 검색 영역에는 우리 상품이 절대 안 떠요. 그래서 이 검색 영역이라는 건 즉, 이 키워드랑 관계가 있는 거다. 이 키워드를 우리가 설정을 해 놔야지, 그래야지 그 키워드에 맞는 검색 영역에 우리 광고가 돌아간다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키워드를 설정해 놓는 건 우리가 수동으로 설정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쿠팡에서 AI가 알아서 설정을 해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검색 영역은 이런 거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검색 영역이 있으면 비검색 영역이 있어요. 비검색 영역이라는 건 뭐냐? 검색 영역이 아니면 비검색 영역이라고 보면 돼요.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어떤 상품에 들어갔어요. 어떤 상품에 들어갔더니 그 밑에 비교하면 좋은 상품하고 이렇게 뜨는 거예요. 어떤 상품에 들어갔다는 거는 우리가 검색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비슷한 상품들이 뜨는데 이 부분도 여기 광고라고 보이죠? 광고에서 비검색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검색 영역에는 뭐 이렇게 상단 배너라든지 아니면 메인 페이지 아니면은 카테고리 페이지 이런 데 뜨는 것도 비검색 영역이고 아니면 같이 보면 좋은 상품 아니면은 뭐 장바구니나 주문 완료 페이지에서 이런 거 막 뜬 거 본 적 있으시잖아요. 이런 영역이 다 비검색. 그러니까 검색하는 키워드랑 상관없는 비검색 영역이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검색 영역과 비검색 영역이 있다. 라고 이제 일단 설명을 드렸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쿠팡 광고의 종류에는 이제 수동 성과형 광고가 있고, 스마트 타겟팅이 있고, 매출 스타트, 매출 최적화, AI 스마트,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자, 우리 쿠팡에서 광고비가 이 물길이 다 우리 돈이라고 볼게요. 뭐 돈이 이렇게 많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광고비가 이렇게 소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왼쪽으로 가면은 이쪽은 검색 영역으로 쓰여지는 거고 오른쪽으로 광고비가 쓰여지면 비검색 영역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수동 성과형 광고는 어떻게 쓰여지느냐 하면은 수동 성과형은 검색 영역을 조금 더 힘을 준 광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키워드를 수동으로 정밀 타겟팅을 한 거예요. 정밀 타겟팅을 해서 여기에 그 광고비가 검색 영역으로도 쓰여지고 비검색 영역으로도 쓰여질 건데 그 중에 검색 영역에 조금 더 힘을 준 광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 타겟팅이라는 건 뭐냐? 스마트 타겟팅은 이 검색 영역의 광고 키워드들 있죠. 키워드라고 하면 아까 서랍장 그런 거야. 서랍장, 2단 서랍장 이런 게 키워드인데 이런 광고 키워드들을 AI가 타겟팅을 하는 거예요. AI가 타겟팅을 하다 보니까 약간 비효율적인 검색어가 들어가요. 아까 수동 광고, 수동 성과형은 우리가 완전히 타겟팅 할 수 있는데 근데 검색 이후 비효율적인 검색어가 스마트 타겟팅에서는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보통 스마트 타겟팅만 돌리는 광고는 없고요. 스마트 타겟팅은 보통 수동 성과형 광고랑 같이 돌게 돼요. 그래서
이 검색 영역의 정밀한 부분 플러스 AI가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매출 스타트라는 건 뭐냐 하면은 매출 스타트는 여기 돈다발 막 날아다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어떤 걸 표현한 거냐? 그냥 진짜 처음에 광고비를 그냥 때려 박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어떤 상품을 런칭하고 그 상품이 잘 팔리게 하기 위해서 그냥 광고비를 막 때려 박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법은 우리 구매 대행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같은 소규모 셀러는 어울리지 않아요. 이런 거는 좀 사입을 좀 많이 하는 셀러. 사입을 많이 했다는 건 뭐예요? 이 상품을 다 어떻게든 팔아야 되잖아요. 팔기 위해서 초반에 노출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냥 광고비를 막 때려 박는 거예요. 그런 셀링 방식에 어울리는 광고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매출 최적화라는 게 있어요. 매출 최적화는 약간 이거 왔다 갔다 하는 느낌 있죠. 그러니까 검색 영역으로 광고비도 쓰여지고 비검색 영역으로 쓰여지는데 이거를 이제 AI가 조절하는 거예요. 조절을 해서 이 상품은 검색 영역이 더 잘 팔리네 하면 검색 영역의 키워드도 자기가 알아서 더 추가를 해주고 아니면 비검색 영역이 더 잘 팔리는 것 같네. 그러면 검색 영역의 광고비는 줄이고 비검색 영역 쪽으로 광고비를 많이 쓰고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표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자, 수동성과형은 이제 검색 영역 그 키워드를 우리가 수동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동으로 정밀하게 타겟팅을 할 수 있어요. 타겟팅을 정밀하게 해서 하고 비검색 영역은 최소화해서 돌리는 광고 방식이다 라는 거고 스마트 타겟팅은 검색 영역을 AI가 키워드를 설정을 해요. 그래서 AI에 의해서 추천된 키워드로 광고를 돌린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검색 영역은 최소화되어 있다 라는 거예요. 매출 스타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품 등록 초기에 폭발적으로 노출시키기 위한 광고 방식이고 넓은 범위에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매출 최적화는 검색 영역과 비검색 영역 노출도를 AI가 조절을 한다는 거죠. AI 스마트는 매출 최적화에 더 나간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 최적화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어떤 상품의 광고를 돌리겠다라고 픽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근데 AI 스마트 광고는 그 광고를 어떤 상품을 광고를 돌릴지도 AI가 정하는 거예요. 우리 계정 내에 상품들이 여러 개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상품 중에서 어떤 상품을 더 돌리는 게 좋을까 하고 그냥 그 쿠팡 AI가 알아서 픽해서 알아서 돌리고 알아서 검색 영역에 많이 돌릴지 비검색 영역에 많이 돌릴지 이렇게 나눠가면서 광고비를 소진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비효율적인 면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AI 스마트는 아직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광고가 나눠져 있고 이런 광고에 대해서 이거는 진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광고에서 진짜 완전 기초되는 내용만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게 광고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광고비가 대략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쓰여지는지 이런 걸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제 내용은 여기까지 이제 제가 준비를 했고요. 대표님들께서 또 질문을 해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슈퍼챗 다음에는 한번 설정을 해야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 편하게 해주세요. 그,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자, 다른 셀러가 같은 상품을 들어올 수 있겠죠. 들어올 수 있고, 이제, 방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저희가, 잠시만요.
요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방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이제 매출이 요렇게 나고 있잖아요. 매출이 요렇게 나고 있는데, 다른 셀러가 만약에 들어와서 우리 매출이 요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요 매출을 요렇게 복구시키고 싶은 게 우리 이제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방어를 최소한으로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뭐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가는 방향보다는 매출을 계속 이렇게 점진적으로 우상향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때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우상향을 하게 만들고 싶은 거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 어떤 상품에 대해서 다른 셀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방어하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그 사람 들어왔어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짜 간단한 것들만 해요. 간단한 것들만 처리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우리는 계속 상품을 만들어내면서 계속 공격적인 자세를 취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매출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 어쨌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어떤 사람을 정말 망치기로 마음을 먹으면은 그거는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근데 온라인 셀링을 하고 이런 온라인 셀링뿐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돈이 좀 걸려있는 곳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돈이 걸려있고 이런 데서는 그 약간 그 조금 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어를 하기 위한다는 거는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에게 뭔가 약간 해를 끼칠 수도 있고 좀 그런 거를 하겠다는 거죠. 뭐 신고를 하든 그런 방법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결국 그 사람은 또 열받아서 우리를 또 신고해. 그러면 계속 싸움밖에 안 돼요. 싸움밖에 안 되고 계속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오신 분이 있었고, 그 분도 결국에는 그렇게 싸우면서 방어는 방어대로 못하고 자기 시간은 시간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어도 당연히 알려드리지만 이게 방어가 주 목적은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위너 시스템은 쿠팡의 핵심 시스템 중에 하나라서 위너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대량 수동을 만든 이유이기도 한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2달 만에 월 매출 1억 3천을 찍었거든요. 근데 1억 3천을 찍었을 때 상품 수가 4개였어요. 이 상품 수가 4개였는데 이 상품이 4개 중에 이렇게 4개라는 거는 하나하나가 정말 잘 팔렸어요. 다 뭐 최소 한 상품당 2천 이상씩은 다 났어요. 근데 이렇게 잘 파는 상품이다 보니까 소수의 상품을 잘 파니까 그 경쟁자 신고라고 하죠. 경쟁자가 신고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위너 매칭하는 부분, 이게 정말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따졌을 때, 하나의 상품이 신고 또는 매칭되었을 때, 이제 전체 매출의 25%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도 심하고, 아까 말씀드린 딱 이런 케이스인 거예요. 제가 뭔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그거를 방어하기만 급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품을
많이 만들어야겠다 판단을 했고, 이게 상품 수가 50개가 넘어갔었어요. 지금은 당연히 상품 만든 거는 훨씬 넘고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다수의 상품이 조금씩 팔린다라는 느낌으로 갔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경쟁자 신고 위너 매칭이 확 줄었어요. 왜냐? 이런 경쟁자 신고라는 건 뭐예요? 저 사람 정말 잘 파니까 저 사람을 보내면은 내 매출이 올릴 거야 하면서 신고하는 거잖아요. 위너 매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위너 매칭을 걸면서 이 사람의 매출을 좀 뺏어오겠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잘 파는 상품에는 이게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조금씩 팔리는 상품들에는 이런 게 많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품 수가 총 4개일 때보다 상품 수가 50개 넘어갔을 때가 전체로 다 따졌을 때 이런 신고나 위너 매칭 때문에 고민하는 게 반의 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엔 이런 부분 때문에 소수의 상품에 내 매출이 막 좌지우지 되는 그런 거를 겪다 보니까, 그래서 대량 소동을 생각한 거고 상품을 많이 만들게 됐고, 처음에는 상품 많이 만드는 거에만 집중했는데, 나중에는 이 상품들을 많이 만들면서 컴팩트하게 만들어야겠다 라고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중국 꿈에 대해 아직도 충분히 할만하죠. 할만하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어제 19기, 19기가 들었죠. 어제 19기가 종료되었어요. 그러니까 19기랑 주말 10기, 이렇게 주말 10기는 이제 직전 일요일에 종료가 되었는데, 이렇게 보면은 주말반은 보통 부업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부업으로 듣는 경우가 훨씬 많아서, 이렇게, 부업으로도 어느 정도 월 매출 1000, 2000, 3000 내시는 분들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근데 아무래도 전업으로 많이 하는 이제 주중반에서 빠른 억대 매출은 빨리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전업과 부업의 차이가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업으로 하시는 이제 기수 중에서 이 전 기수에 그 이전 기수에 들은 분은 지금 제일 잘하시는 분이 월 매출 한 7천 정도 하고 계시고요. 그 전 기수는 이제 우리 인터뷰 찍으셨죠? 17기에서 인터뷰 찍으신 1억 넘게 하시는 이제 가오라는 일. 그 전기수에 또 이제 그 정주세훈님 1억 넘게 하셨고 그 전기수. 지금도 계속 매출을 이렇게 구매된 그 대량 수동을 처음 하시는데 오셔서 매출을 계속 내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자마들렌님 뭐 1억에서 1억 뭐 5천 정도였을 거예요. 1억 5천 정도에서 자기 이제 진행을 한 게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한계를 느끼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매 대행으로는 더 발전할 수 없나? 그래서 사입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많이 하셨는데 근데 그렇게 강의를 들은 게 이제 올해 3월, 4월 그쯤이에요. 그쯤인데 지금 계속 성장을 하셔서 최근에는 5억 넘게 계속 성장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직도 충분히 할 만하다. 근데 이거는 당연히 잘하시는 분들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다 살아남고 계시죠. 그러니까 아직도 구매된 충분히 할 만하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업을 들으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들으시기 전에 뭔가 준비를 하고 싶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분들에게 저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이제 그 우리 유튜브 영상
군의사 유튜브 영상 중에 인터뷰 영상이 있어요. 이거를 진짜 계속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우리가 40분 정도 인터뷰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들을 다 보시고 그리고 군의사 카페에 이 영상에서 감명 깊은 수강생 그 후기 말고 그 업무 그 마인드셋 글이 있어요. 진짜 이거를 요번에 또 느꼈어요. 요번 그 19기 반장님이 제가 저한테 뭘 준비해야 되냐고 이제 강의 시작 한 2주, 3주 전에 말씀하셔서 제가 이걸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분은 하루 종일 이것만 하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강의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높은 거야. 그러니까 강의에서 뭘 말씀드리면은 아, 이게 인터뷰에서 그때 그 내용이었구나. 이게 마인드셋에서 그때 그 내용이었구나. 라고 하시면서 적용도 착착착 하시고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래서 초보분이고 제 강의를 들을 건데 듣기 전에 고민이 된다. 라고 하시면은 정말 이것만 하셔도 정말 충분하다. 그리고 제일 강력하고 정말 제 수업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실 수 있다라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그분도 완전 초보였어요. 그분도 완전 초보였는데 이렇게 잘 따라가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걱정되실 거예요. 이게 뭐 초보분이면은 아무래도 뭔가 아시는 분, 이제 진행을 하신 분에 비해서 이해도가 좀 낮을 수는 있지. 근데 그거는 온라인 셀링의 보편적인 이해도 측면인 거고, 그 제가 진행하는 구매 대행 대량 수동에 대한 이해도는 이 인터뷰 영상을 더 많이 보셨으면은 초보분이라고 해도 뭐 3개월, 6개월 하신 분에 비해서 훨씬 잘 따라오실 수 있어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주말반 강사분들이랑 평일반 강사분들이랑 딱 자기가 맡아서 진행을 해주는 부분들이 딱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동일하고요. 뭐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대량 수동의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플러스 광고 내용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제가 다루고 그리고 우리 이기 반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꿀팁 그런 거를 실행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했는지, 그리고 완전 생초보로서 어떤 마음을, 어떤 게 이제 가려운지 이런 거를 잘 긁어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 위주로 수업을 해 주시고, 아니면 초보분들이 꼭 아셔야 될 케이스 인증이라든지, 아니면 등록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로 동일하게 주말반, 주중반 진행해 주고 계시고, 개미왕님은 이제 그 반자동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배대지 운영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개명님은 마인드셋 관련해서는 정말 마인드를 계속 잡아드리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동일하게 또 진행해 주시고 이제 민매님 같은 경우에는 웹 디자이너 출신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 디자인 관련된 측면이나 이제 다른 실행하는데 소소한 부분 이런 것들 위주로 잘 알려드리고 있고 당연히 동일한 내용을 동일하게 동일한 강사분이 주말반, 주중반 동일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들 오늘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긴 시간 라이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제 추석 연휴 전에 이렇게 뭐 이것저것 뭐 신경 쓰실 것도 많고 바쁘실 텐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런 라이브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뭐 지금까지 계속 노력했고 한 달에 한 번씩 안 한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처음으로 유튜브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전에는 줌에서만 진행하다가 유튜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진행을 할 거니까 앞으로도 와주시면은 계속 뭐 동일한 내용을 또 할 수도 있지만 다른 내용을 계속해서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달 뒤에는 또 궁금한 게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질문 모아 오시면은 질의응답도 다 시원시원하게 해드리니까 그 다음에 또 오셔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일정은 일단 말로 설명을 드려보자라고 하면은, 이제 다음 강의 일정은, 저희 추석 연휴가 10월 9일까지예요. 그래서 주말반은 10월 11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10월 11일부터 11월 3일까지 토일 이렇게 총 8번 강의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중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5일부터 월 5일, 월, 화, 수, 목, 금, 총 15번 강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자세한 거 궁금한 거 있으면은 위에 우리 링크 보내드린 거 있으니까 거기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돌뱅님. 스승님 하는 거 보니까 또 저희 수강생인 것 같은데, 똘뱅이라는 닉네임은 제가 기억하지 못해서 나중에 또 이제 카톡이나 문자나 뭐 전화 주시면은 또 함께 맞이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돌뱅님도 흥하시고, 여기 라이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다 흥하시고, 다 행복하시고, 다 억대셀러 되시고, 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지잡이었고, 대표님들 항상 설레는 삶 사시기를 빌게요. 다음 라이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일, 월, 화, 수, 목, 금, 총 15번 강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자세한 거 궁금한 거 있으면은 위에 우리 링크 보내드린 거 있으니까 거기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돌뱅이님. 스승님 하는 거 보니까 또 저희 수강생인 것 같은데, 똘뱅이라는 닉네임은 제가 기억하지 못해서 나중에 또 이제 카톡이나 문자나 뭐 전화 주시면은 또 함께 맞이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돌뱅님도 흥하시고, 여기 라이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다 흥하시고, 다 행복하시고, 다 억대셀러 되시고, 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지잡이었고, 대표님들 항상 설레는 삶 사시기를 빌게요. 다음 라이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